열차 멈춰. 멈춰야 한다고. 성만의 절규가 플랫폼에 울려 퍼집니다.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니까 물러나세요. 영무원들이 그를 끌어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철로에서 굉음이 터집니다. 마이너스 레일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저러다 탈선하면. 성만의 눈이 번뜩이며 마지막 결심을 굳힙니다.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신호깃발을 높이 들며 철로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멈춰. 78세 노인의 절규가 산골짜기를 가릅니다. 승객들의 비명 속에서 기관사가 직감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당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장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았나요? 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500명의 생명을 구해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 주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시작 전에 무료인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었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깊숙한 산골에 자리한 작은 간이역,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역사 지붕 위로 스며들고 녹슨 철로 위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죠. 이곳은 한때 시골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던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열차만이 쓸쓸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역 구석 낡은 벤치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최성만, 올해 78배 이 노인은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와 철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아 빠진 붉은 신호깃발이 들려 있었고 그 깃발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빛이 발해 있었죠. 이젠 아무도 이런 간이역을 기억하지 않지. 성만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깊이 서려 있었어요. 한때는 이곳이 얼마나 활기찼던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기적 소리와 함께 희망을 싣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성만은 깃발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깃발과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폭설이 내린 겨울밤, 태풍이 몰아치던 여름날, 그 어떤 날씨에도 그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열차 한 대, 승객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때 역사 안에서 젊은 역장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성만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성만이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또 오셨네요, 할아버지. 여긴 영무시설인데 함부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역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만을 그저 폐지를 줍거나 구걸을 하러 온 떠돌이 노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낡은 깃발을 들고 다니는 노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만.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철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깃발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마치 아직도 자신이 현역 신호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역장은 고개를 저으며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만의 모습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컴퓨터와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대에
손으로 흔드는 깃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만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로의 미세한 진동, 바람의 방향, 심지어 새들의 울음소리까지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직감과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성만의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20살과 22살 대학생인 두 손자는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또 여기 계세요? 집에서 할머니가 기다리신다고요. 큰 손자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런 거 뭐하러 지켜요? 이제 기차도 거의 안 다니는데 말이에요. 둘째 손자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컴퓨터로 관리되는 세상인데 왜 할아버지는 아직도 낡은 깃발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런다. 성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고집이 세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시대에 무슨 깃발이에요. 다 컴퓨터로 하는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만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요. 할머니가 걱정하세요. 손자들은 성만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지만 성만의 마음은 여전히 그 철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역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성만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의 오랜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성만은 결국 다시 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순덕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세요. 매일 그러면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괜찮다네. 그냥 잠깐만 다녀올게. 성만은 깃발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지는 간이역은 더욱 적막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는 철로 옆에 서서 레일의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큰 열차가 온다고 했는데 성만은 혼잣말을 하며 철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그의 감각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간이역에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한 관광열차가 이곳을 경유해서 남쪽 온천지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무려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열차가 이 작은 간이역에 잠시 정차한다는 소식에 역무원들도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일이네요. 이런 대형 열차가 언제 또 올까요? 젊은 역장은 들뜬 목소리로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간이역이 이렇게 주목받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역무원들은 플랫폼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내판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성만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철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거든요. 밤새 잠을 설쳤던 성만은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 철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성만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철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레일의 귀를 가까이 댔어요. 수십 년간 신호수로 일하며 익힌 그만의 방법이었죠. 레일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통해 철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쇳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금속이 조금씩 갈라지는 듯한 미묘한 파열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만은 철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레일을 만져봤습니다. 쇠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의 예민한 손끝은 미세한 균열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레일 표면에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궤도에 이상이 있구나. 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철로를 따라 걸으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눈에는 레일이 미묘하게 휘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결함이었어요. 성만은 서둘러 역사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역장실 문을 두드리며 성만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장님, 잠깐만요. 급한 일이 있어요. 뭐죠, 할아버지? 지금 바쁜데. 젊은 역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관광열차 때문에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았거든요. 철로에 이상이 있어요. 레일이 조금 휘어져 있고 금속 파열음도 들려요. 성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괜한 걱정 마세요. 요즘은 자동화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모든 걸 관리해요. 이상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먼저 알려줍니다. 역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구간이 정상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첨단 센서와 컴퓨터 시스템이 철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설마 놓친 이상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역장은 성만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낡은 깃발을 들고 다니는 노인의 말이 전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성만은 답답한 마음으로 역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역무원들에게도 알려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성만이 플랫폼에서 청소를 하던 역무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무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 시스템에 이상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가 틀릴 리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할아버지, 저희도 바빠요. 오늘 큰 열차가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성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컴퓨터와 첨단 시스템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반면 늙은 신호수의 직감이나 경험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방법으로 여겨졌죠. 성만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철로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레일에 귀를 댔어요. 파열음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욱 자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계만 믿는구나. 하지만 기계도 완벽하지 않은데. 성만은 쓸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일들,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의 직감과 경험이 재앙을 막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특별 관광열차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영무원들은 카메라를 준비하며 기념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만은 다시 한번 철로 옆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열음은 더욱 분명해졌고 레일의 휘어진 부분도 더욱 눈에 띄었어요. 무거운 열차가 이 부분을 지나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큰일이 나. 성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의 승객이 탄 열차가 위험한 구간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깃발을 꽉 움켜쥐며 철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적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환호성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성만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성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던 기적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특별관광열차의 웅장한 소리가 산골 간이역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어요. 성만은 철로 옆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열차가 이 위험한 구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네요. 정말 크다. 플랫폼에 모여든 구경꾼 중 한 명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멀리 산자락 너머로 열차의 머리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최신형 고속열차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평소 낡은 통근 열차나 화물 열차만 보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성만은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철로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레일이 미묘하게 휘어진 부분은 여전했고 금속 파열음도 계속 들려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꽉 움켜쥐며 다가오는 열차를 바라봤습니다. 안 돼. 저러다 큰일 난다. 성만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다가오는 멋진 열차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빠르네요. 사진 찍어야겠어요. 이런 열차 처음 봐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무원들도 기념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카메라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젊은 역장도 흥분한 표정으로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큰 열차가 자신이 관리하는 역에 정차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는 영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완벽한 접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됐나요? 승객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역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영무원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만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성만은 초조한 마음으로 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구간은 역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레일이 미묘하게 휘어져 있었고 금속 파열음도 가장 심하게 들렸거든요. 여기다. 바로 여기가 문제야. 성만은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레일에 귀를 댔습니다. 파열음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마치 금속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열차가 지나간다면 분명히 탈선이나 전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열차는 이제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유선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속도로 문제 구간을 지나간다면 성만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500명의 승객들이 한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가족여행을 떠난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노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믿어줘야 하는데 성만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역으로 뛰어가서 역장을 찾았어요. 역장님, 정말로 위험합니다. 열차를 멈춰야 해요. 할아버지, 또 그러세요? 지금 중요한 때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역장은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관광열차 접대 준비로 바빴고 늙은 노인의 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레일에 문제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성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스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컴퓨터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역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모든 구간이 녹색 불빛으로 정상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성만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열차는 이미 역 앞 직선 구간에 들어섰고 몇 분 후면 문제가 있는 구간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플랫폼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광열차가 드디어 역 구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거대한 차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이런 열차 타보고 싶네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승객들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여행 중이었고 이 작은 간이역의 풍경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 행복한 사람들이 모르는 위험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봤지만 아무도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차는 예정대로 플랫폼에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휴식을 위한 정차일 뿐이었어요. 몇 분 후면 다시 출발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성만은 초조하게 깃발을 움켜쥐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승객들은 플랫폼으로 내려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고 역무원들은 기념사진을 찍어주느라 바빴어요. 출발 준비 완료. 기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몇 분 후면 열차가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성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플랫폼으로 뛰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위험합니다. 열차를 멈춰주세요. 철로에 이상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열차를 멈춰주세요. 철로에 이상이 있어요. 성만의 절규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모두들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또 헛소리 하시네.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젊은 승객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노인 또 헛소리네. 치매 아니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20대 청년은 성만을 가리키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상한 거에 집착하시잖아요. 옛날 생각만 하시고. 그러게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깃발을 들고 다니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성만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화려한 관광열차와 현대적인 역시설 사이에서 낡은 깃발을 든 노인의 모습은 확실히 이상해 보였거든요. 성만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0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말입니다. 철로에 문제가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성만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만 더 커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영무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소동을 일으키는 노인 때문에 곤란했거든요. 빨리 들어가세요. 승객분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레일이 휘어져 있어요. 성만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역장이 짜증이 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자꾸 이러세요? 시스템에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컴퓨터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컴퓨터보다 제 눈이 더 정확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요. 성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21세기예요.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그때 기관사가 출발 신호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예정된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출발 준비는 다 됐나요? 네, 곧 출발하겠습니다. 영무원의 대답을 들은 성만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기관사님, 잠깐만요. 정말 위험해요. 성만이 기관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영무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업무 방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해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성만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승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성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데? 소셜미디어에 올려야겠어. 제목은 뭐로 할까? 시대착오적인 할아버지. 젊은 승객들의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성만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인간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발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만을 이상한 노인으로 치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열차에서 기적이 울렸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승객들이 서둘러 열차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영무원들도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승객분들 탑승해 주세요. 영무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열차로 향했어요. 성만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관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무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니까 물러나세요. 위험한 건 저 열차예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역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만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열차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여행을 계속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 행복한 얼굴들이 몇 분 후에는 공포로 일그러질 수도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성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로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쇠막대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야, 저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사람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만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구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레일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성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멀리 철로 위에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침묵도 들려 있었어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레일이 이상하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성만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차는 출발 신호를 받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거대한 차체가 플랫폼을 벗어나며 문제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열차는 이미 역을 벗어나 직선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은색 차체가 점점 속력을 높이며 문제가 있는 구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러다 탈선하면 성만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0명의 승객이 탄 거대한 열차가 높은 속력으로 휘어진 레일을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전복까지 일어날 수 있었어요. 플랫폼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만을 조롱하던 젊은 승객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서렸어요. 정말 레일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열차 괜찮을까? 누군가 열차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차는 무선 통신 범위를 벗어났고 기관사는 앞만 보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편안히 앉아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성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막아야 한다. 성만은 결심을 굳히며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신호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깃발은 그의 인생과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열차의 안전을 책임져 왔던 소중한 도구였죠.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영무원 하나가 성만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저 멀리 달려오는 열차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열차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구간까지는 몇백 미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속력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즉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처음 신호수가 되었을 때의 떨림, 첫 번째 사고를 막았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온 보람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성만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철로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78세의 노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영무원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철로 한가운데 서 있는 성만의 모습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하지만 성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든든히 두 발로 서서 붉은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마치 전쟁터의 깃발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열차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기관사도 철로 위에 서 있는 노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만은 온 힘을 다해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멈춰야 한다고. 성만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미쳤어? 열차가 오는데 왜 저기 서 있어? 누군가 빨리 구해야 해. 플랫폼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열차가 너무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기관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철로 한가운데 나타난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는 베테랑 기관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열차를 운전해온 경험이 있었죠. 특히 그에게는 과거에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이 들고 있는 붉은 깃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은 절대적인 정지 신호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기관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달려오는 열차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특히 신호깃발까지 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기관사는 주저하지 않고 비상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기익! 귀청을 찢는 브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바퀴와 레일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열차 안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앞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멈춰? 무슨 일이야? 승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열차는 쾅쾅 소리를 내며 서서히 속력을 줄여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관성 때문에 즉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거대한 쇳덩어리가 멈추려면 상당한 거리가 필요했거든요. 성만은 여전히 철로 한가운데 서서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성만이 열차에 치일까봐 걱정했거든요. 마침내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제가 있는 철로 구간으로부터 수백 미터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것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거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산골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성만은 여전히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드러나 있었어요. 쾅쾅 울리며 브레이크가 걸리고 수백 미터 앞에서 기적적으로 열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완전히 정지하자 산골 간이역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청을 찢던 브레이크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성만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들렸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 열차 안의 승객들, 그리고 영무원들까지 모든 이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인해 상황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성만은 여전히 철로 한가운데 서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풍당당한 신호수의 모습이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하얀 머리카락과 떨리는 손에 쥔 깃발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젊은 영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성만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성만은 아직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앞쪽 문제가 있는 철로 구간을 향해 있었거든요. 열차 안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어요. 왜 갑자기 멈췄지? 사고라도 난 건가?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네. 승객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즐거운 관광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멈춘 열차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기관사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성만에게 다가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베테랑 기관사답게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왜 철로에 서 계신 거죠? 기관사의 정중한 질문에 성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드러나 있었어요. 앞쪽 철로를 보세요.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기관사와 영무원들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철로가 한쪽으로 크게 휘어져 있었고 침묵들도 들뜬 상태였어요. 레일 사이의 간격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열차가 그 구간을 지나갔다면 이럴 수가. 기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철도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저런 구간을 지나간다면 확실히 탈선 사고가 일어났을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방금 전까지 성만을 조롱하던 젊은 승객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 노인이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만약 저분이 없었다면.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악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흘러나왔어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 성만을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구나. 저분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역장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시스템만 믿고 성만의 경고를 무시했었거든요. 만약 저 노인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성만은 이제야 깃발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막을 수 있어서. 성만의 조용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안도의 말을 하는 성만의 모습에 모두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관사가 성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베테랑 기관사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하나둘씩 열차에서 내려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조롱했던 젊은이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르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성만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햇살이 성만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며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낡은 간이역의 구석에서 무시당하던 늙은 노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만 자신은 영웅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40년간 신호수로 일하며 몸에 밴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것뿐이었거든요.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용기와 경험이 500명의 생명을 구해낸 순간이었어요. 정적을 깨뜨린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철도 관계자들이 탄 차량들이 간이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적했던 시골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지역 경찰서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경찰서장의 질문에 기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서장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기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철로의 이상을 발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차를 막아낸 이야기였어요. 그 설명을 들은 경찰서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철로 구간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정말 대참사가 날 뻔했군요. 바로 그때 철도 공사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손상된 철로 구간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레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기술진 팀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군요. 레일이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열차가 지나갔다면 확실히 탈선했을 겁니다. 팀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성만의 판단이 정확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미세한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정밀 장비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 철도 공사 본사에서 온 관계자가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했어요.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이 일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 말씀이신지요? 관계자의 추가 질문에 성만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신호수요. 국철 시절에 40년 동안.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철도공사 관계자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최성만입니다. 최성만? 관계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인사가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퇴직자 명단에서 최성만이라는 분을 찾아주세요. 신호수로 근무하셨던
잠시 후 관계자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관계자가 성만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전설 속 인물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그 최성만 선배님이십니까? 그 최성만이 뭔가요? 성만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국철 시절 전설적인 신우수셨잖아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근무하신 회사에서는 아직도 어르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저 늙은 노인으로만 여겼던 성만이 실제로는 철도계의 전설이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무사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젊은 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습니다. 역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만 믿고 베테랑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성만의 너그러운 대답에 역장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다른 영무원들도 하나둘씩 성만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괜한 노인네로만 여겼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철도공사 본사에서 온 부장급 관계자가 성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성만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표창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만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바로 그때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가 한 노인의 기지로 막았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나온 것이었어요. 어르신,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기자들이 몰려들자 성만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모두들 성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영웅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성만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노인은 과거 국철 시절 40년 경력의 전설적 신호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눈에 알아본 위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기자들이 달려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이역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성만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기분이세요? 500명의 생명을 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기자의 질문에 성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별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만의 소박한 대답에 기자들은 오히려 더욱 감동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이런 겸손함을 갖고 있는 법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성만이 고개를 돌리자 두 손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호와 준호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열차를 막으셨다고요? 큰 손자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늙고 무력해 보이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그냥 위험한 걸 봐서 막았을 뿐이야.
성만의 담담한 대답에 둘째 손자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맨날 이런 거 뭐하러 지키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할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우리가 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도 울먹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78세 노인의 것치고는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40년간 신호수로 일하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성만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 시대가 다르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바보였어요. 손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성만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이해도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을 이장과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성만이 이런 큰일을 해냈다는 소식에 모두들 놀라고 있었어요. 성만이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주민들의 칭찬에 성만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철도공사 관계자가 다시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사양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한 일이 아니니까요. 성만의 대답에 관계자는 더욱 감동했어요. 진정한 사명감으로 행동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감사패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승객들도 하나둘씩 성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성만을 조롱했던 젊은 승객들은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식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은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른들 말씀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젊은이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기사를 쓰러 가고 관계자들은 후속 조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성만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손자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손자들의 말에 성만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덕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괜찮다네. 별일 아니야. 성만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순덕은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성만은 천천히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신호수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성만의 진지한 설명에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철로를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만은 창밖으로 보이는 간이역을 바라봤어요. 낡은 간판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오늘 살아있어 다행이지. 이 역도 이 사람들도. 성만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던 노인이 사실은 모두를 구한 영웅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성만 자신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부터 간이역에는 성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 그리고 철도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만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찮게 여겨졌던 노인의 지혜가 결국 모든 사람을 구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성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과 지혜 앞에서는 첨단 기술도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 속에는 분명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의 지혜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